네, 안녕하세요. 김종명의 건강보험 하나로 시간입니다. 지난 제2강에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을 통해서 이 민간의료보험의 핵심 구조를 좀 살펴보았죠. 민간의료보험은 개개인이 가진 질병 위험 정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나이가 증가할수록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의 실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제 세 번째 강의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할 수 있는 키워드로 제가 6개를 선정을 했는데요. 첫째는 가입 방법이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두 번째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 사회 연대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험료 대비 혜택은 얼마나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지 서로 비교해 할 거고요. 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방법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죠. 일부 저소득층은 의료급여제도로 포괄되어 있고요.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제도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제도지요.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시장에서 보험회사와 개인 간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죠.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는 그래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방식이 더 좋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모든 국민은 소득에 따르는 어떤 차별 없이,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그리고 질병이 있건 없건 차별 없이 모든 국민들이 가입되어 있는 제도인 것이죠.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어떤가요? 민간의료보험은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가입을 해야죠. 만일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면, 즉 보험료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겠죠. 아무래도 소득이 적다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도 제한될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의료보험 가입 통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제1강에서 2012년 기준 전체 가구당 월 평균 27만 원을 민간의료보험으로 지출한다고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아주 큰 차이를 보게 되는데요. 소득급을 5등급으로 나눌 때 하위 20%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개수가 한 개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월 지출하는 보험료도 한 7만 원 정도지요. 반면에 상위 20%인 경우에는 가입 개수가 무려 7개에 이르고요. 월 지출하는 민간보험료도 46만 원에 이르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나 월 보험료 지출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민간보험료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 못하는 게 현실인 거죠. 또한 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있더라도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질병이 있으면 사실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나이가 많게 되면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보통 흔히 민간의료보험이 내세우는 장점이 개인의 보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데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험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가입자가 아니라 사실 보험회사라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대체로 60세 이후에는 가입시키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의료비는 60세 이후에 지출이 많아진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60세 이후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즉 노후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해서 연령이 많아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었는데요. 이 노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당하고 복지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가입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시죠. 가입 대상 노인의 무려 70%가 가입이 거부되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기존의 수술 병력 등이 있는 경우에 이 노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만성질환 유병률이 아주 높은데 이들이 모두 가입조차 못했다라는 거죠. 비단 이 노실손의료보험만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도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기존 질병이 있으면 사실 대부분 가입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보험 가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험사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묻지도 따지지 않는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를 따지지 않고 기항력을 따지지 않고 보험료 부담 능력을 따지지 않는 보험은 이 민간의료보험 같은 사보험이 아니고요. 국민건강보험 하나뿐인 것입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비교 지점은 이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제 2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죠. 이걸 능력비례 방식이라고 합니다. 민간의료보험은 반면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위험비례 방식이라고 제 2강에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즉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험료가 더 많이 부과되죠.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월 근로소득의 6.07%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니까 실제로는 3% 정도를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죠. 만일 200만 원의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대략 2, 3은 6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만일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건강보험료는 3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보험료 차이가 무려 5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건강보험료도 더 많이 내게 되겠죠. 현재 건강보험료는 최고 상한이 월 237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월 소득이 7,800만 원 정도의 근로소득자가 되는 보험료죠. 이렇게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는 건강보험료하고는 다르게 민간의료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개인의 질병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죠. 즉, 월 소득이 200만 원인 사람과 월 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을 때 민간의료보험에서는 둘이 동일한 질병 위험을 갖고 있다면 두 사람의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소득이 많든 적든, 그러니까 부자든 서민이든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거죠. 대신 민간의료보험은 소득과 상관없이 질병의 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개인의 위험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민간의료보험처럼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국민건강보험처럼 오직 소득만을 따져서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더 많이 내듯이 보험료도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하는 세 번째 키워드는 연대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연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반면에 민간의료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에서 비롯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지만 그 혜택은 필요에 따라서 제공되죠. 그러니까 부자와 서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소득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혜택은 동일하게 누리는 거죠. 또한 건강보험의 혜택은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회연대 효과를 갖게 됩니다. 부자가 내는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와 서민 간의 연대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건강한 사람은 의료 이용이 적은 반면 아픈 사람들이 의료 이용을 더 많이 하게 되므로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과의 연대가 형성이 되죠. 또 소득이 있는 젊은 층이 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노인들은 보험료 부담은 별로 없는 대신에 주로 의료비 혜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젊은 층과 노인 간의 연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가족 내에서 보여주는 가족 공동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 젊고 건강한 가장이 일을 해서 벌어온 소득으로 온 가족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또 아이 키우는 데 쓰고 또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지출하는 이런 이치와 같은 거죠. 그러한 가족 간의 연대, 가족 간의 공동체를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사회 전체의 연대로 확장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사회연대성은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원은 국민이 다 내는 것은 아니죠. 국민이 부담하고 기업도 부담하고 정부도 부담합니다. 이 세 주체가 부담하는데요. 전체 건강보험 재원의 절반이 넘는 정도만 국민들이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기업과 정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보험은 경제활동의 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기업, 국가가 함께 연대해서 운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연대성을 민간의료보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의료보험은 가입 당사자가 전액 그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죠. 국가나 기업이 보태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료도 개인의 위험률에 따라서 부과가 되죠.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은 위험을 분산하는 이 보험의 순기능은 갖고 있긴 하지만 사회연대 효과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하는 네 번째 키워드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란 측면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 대비 그 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자, 먼저 국민건강보험을 보시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보다 국민에게 되돌아가는 혜택이 훨씬 큽니다. 건강보험의 이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이 높은 이유는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건강보험 재원에서 국민들만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지원이 보태지기 때문인데요. 자, 2012년 국민건강보험의 자료를 보시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 보험료로 총 15조가량을 부담했죠. 하지만 되돌아간 급여비 혜택은 25조가량이었습니다. 급여율이 170%를 조금 상회하죠. 국민이 낸 보험료 대비 거의 2배 가까이가 혜택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가입자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보통 관리비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비는 대략 전체 건강보험 재원의 3%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재원의 3%만을 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국민건강보험 관리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민간의료보험은 어떨까요?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 추정은 가능한데요. 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중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보험회사 이 통계 자료를 보면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에 사업비는 대략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보험의 평균적인 사업비이고요. 개별 상품마다 사업비 비중은 각기 다릅니다. 보통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는 평균보다 좀 낮고요.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는 평균보다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정하건대 암보험과 같은 이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은 대략 사업비가 보험료의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이상인 경우도 있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 내외 정도,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대략 한 10% 정도가 사업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가입자가 낸 돈의 20%는 보험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최대 80% 정도만 되돌아가겠죠. 물론 이거는 최대일 뿐입니다. 이 보험회사는 사업비만 남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 보험료를 사실 모두 또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략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의료보험 혜택은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의 절반도 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교 키워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 의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단지 1년, 2년 말을 해결하고자 가입하는 것은 아니죠. 평생 동안 가능한 없어야 합니다. 즉, 지속 가능해야 되겠죠. 보통 민간의료보험에 이 80세 보장 혹은 100세 보장 해준다고 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중에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할까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겠죠.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됩니다. 물론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향후에 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장 국민건강보험이 적자 날 것이라고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무려 13조가 넘게 흑자 상태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원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현명하게 대처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반면에 민간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은 어떤가요? 제가 제 2강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의 보험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핵심 이유가 민간의료보험이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간의료보험으로 평생 동안 병원비 걱정을 덜려고 하면 평생 보험료를 지출해야 하는데 노후가 되면 소득은 사라지는 데 반해서 보험료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해약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표를 보시죠. 이것은 시간 경과에 따른 보험 유지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험이든지 대체로 보험에 가입한 지 5년 정도가 지나면 절반가량만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해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암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저축성 보험의 해약률은 오히려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만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기껏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만이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중간에 보험 해약을 많이 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저러하게 생활자금이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지요. 아이를 키우거나 갑자기 전세자금이 올라가거나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셔서 병원비 부담이 생기거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보험을 해약해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요. 더구나 이 보험료 지출이 너무 커서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아주 큰 상황인데요. 민간의료보험료만 하더라도 가계소득의 거의 10% 가까이를 지출하고 있잖아요. 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보험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다 보니까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간의료보험은 그 지속 가능성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력한 제도는 이 사보험인 민간의료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하나겠죠.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료비 지출이 효율적이려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이용을 못하고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의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비효율적일 겁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자면 국민건강보험이야말로 아주 효율적이죠.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과는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민간의료보험은 어떨까요? 민간의료보험이 효율적이려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민간의료보험이 더 필요한 사람, 의료 서비스가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의료 불안이나 질병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이미 연령에 따른 의료비 지출 양상을 살펴본 바 있었는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그 그래프 말이죠. 의료비 불안, 병원비 걱정이 가장 큰 연령대가 노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노인들이야말로 보험의 필요성들이 더 크겠죠. 민간의료보험도요. 그래서 민간의료보험이 효율적이 한다고 하면 노인일수록 더 많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겠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죠. 이 그래프는 연령에 따른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액을 나타냅니다. 이 자료는 강성욱 교수가 연구한 민간의료보험 현황 자료를 제가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보시면 민간의료보험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층은 30대, 40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30, 40대가 전체 민간의료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60세 이후에는 민간의료보험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죠. 이 얘기는 노인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거의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30대, 40대는 젊고 건강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은 아주 낮죠. 그만큼 보험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젊은 층이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을 지출을 하고 있죠.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60세 이후는 질병의 위험은 굉장히 높아서 의료비 지출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은 아주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노인이 되면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또 보험사들은 노인들은 질병의 위험이 높아서 보통 보험에 잘 가입시켜 주지도 않지요. 즉 현재 30대, 40대 젊은 층은 민간의료보험에 소득의 거의 10% 가까이를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계가 떠안고 있는 병원비 불안을
해결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전체 국민의 60%가 넘게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지고 있는 병원비 부담, 즉 이 병원비 부담의 60% 정도도 보상을 해주고 있어야 합당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체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액은 23조가 넘는데요.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해준 금액은 3조 7천억 정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본인 부담의 15%만을 보상해주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작 많은 병원비는 사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근데 부모님 세대는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보험의 가입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현재 젊은 층은 과중한 민간의료 보험료 부담은 부담대로 지고 있고 또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와 같이 민간의료보험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낭비적인 측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은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료는 젊고 건강한 소득활동을 하는 젊은 층이 주로 부담하죠. 반면 그 혜택은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과 우리가 부양하는 노인 세대, 부모님 세대가 그 혜택을 가져가는 구조죠.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히 요약하자면 국민건강보험이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겁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서 부과하지만 그 혜택은 필요에 따라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또 건강보험의 재원은 국가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해 주기 때문에 사회 연대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대비 혜택도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제도죠.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그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죠. 소득이 적어서 보험에 가입할 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등 그런 조건에 따라서 가입에 차별이 발생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민간의료보험은 보험료 대비 혜택도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떨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만기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고요. 이제 남은 마지막 제4강에서는요. 이렇게 민간의료보험보다 훨씬 우수한 이 국민건강보험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